반짝 빛나는 책무님 12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125일. 야, 뿌듯하네요. 계속 뿌듯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가 몇 페이지더라? 155 페이지요. 중간이에요. 밑에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중간. 네, 바꿔 말하면 여기 이제 할 차례예요. 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물질이 빚어지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눈앞의 세상이 바뀌게 된다. 내가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마음먹은 대로 모든 눈앞의 세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서윤과 대화를 나눌 때는 이런 내용을 알기 전이었다. 그래서 그냥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근데 내가 인식을 딱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한 상태를 저는 자꾸 이렇게 느껴보려고 그래요. 자꾸. 아침에도 고요한 걸 자꾸 느끼면서 이게 고요한 걸 느껴보고 하니까 이렇게 요동치는 느낌이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고요한 상태에서 물결이 싹 일러도 있잖아요. 물이 차분하게 있어요. 근데 뭔가 여기서 파장이 있으면 샥 물결이 이렇게 출렁거리잖아요. 이게 파장이 착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파장이 막 있는데 내가 막 흔들고 있어. 그럼 누가 흔들리는지 뭐 하는지 내가 내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풍덩 그냥 빠져 가지고 막 이러면서 있잖아 몰랐거든요, 내가 요동치는 거를. 근데 제가 이렇게 차분해지는 어떤 그 느낌들을 인제 자꾸 이렇게 한 번씩 보니까. 왜냐하면 3살 이전의 사건을 이렇게 제 맥락하고 제 맥락, 에너지장에서 맥락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고요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고요해지는 거. 그래서 고요한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일렁이는 거,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일렁이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차분하다잖아요. 장 안에서 그냥 고요하대요. 순수하게 그냥 고요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요한 거를 저도 이렇게 느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제 정말 같이 일을 하고 싶은 제가 하는 일을 정말 같이 하고 싶고 평생 같이 여행을 다니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어제 서울 갔다가 만나고 왔거든요. 만나고 와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이 무의식이 정말 중요하다. 무의식은 들어봐서 알지 않냐. 근데 이 무의식에 이 성공이라는 거가 쑥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저도 말은 결론을 쑥 무의식에 쑥 넣어준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동안 10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의미라든지 그게 어떤 거라든지 선생님이 넣어 주신다라는 건 어떻게 성공이 쑥 무의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느낌으로 그냥 확신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단순하게 결론만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어떨까?' 하는 생각보다 그냥 저는 그걸 믿으니까 그냥 얘기를 했는데 있잖아요. 느낌이 딱 이렇게 하더니 싹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싹 이렇게 돌리는데 제가 거기에 걸려 가지고 그동안에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걸려 가지고 싹 하는데 외면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싹 이렇게 돌리는데 표정이 굳어져 가지고 싹 이렇게 돌리는데 거기에 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뭔가 거부당하는 그러니까 고요한 상태에서 거부당하는 뭔가 그 흔들거리는 이 내 안에 그 친구가 아니라 친구는 그냥 못 알아듣는지 뭐 하는지 그래도 저는 사랑으로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상대방의 반응은 상관없이. 근데 우리는 아직 반응에 의해서 이게 출렁거리잖아요. 내가 내가 출렁거리죠. 그 반응에 의해서. 그건 그냥 그런데. 그렇게만 그냥 고요하게 보면 되는데 거기 반응에 내가 출렁거리니까 싹 하는데 거기에 여기 뭔가 엄마가 동생이랑 같이 있을 때 제가 거부당했었던
다고 느꼈던 그 감정이 있어요, 느낌이. 그걸 거기서 제가 딱 이렇게 '아 요 타이밍에 내가 이걸 거부당하는 그 느낌이 거기에서 느껴졌었구나.'라는 걸 제가 딱 알면서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 웃으면서 제가 끝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원하는 대로. 그랬더니 바로 송금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신기하죠? 둘째, 넷째는 약속이 있는데 셋째, 제가 원하는 시간에 셋째는 "왜 약속이 없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같이 교육을 듣자."라고 했더니 뭐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인제 교육을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요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상대방의 반응에 내가 어릴 때 이 출렁거리는 이 감정, 느낌이 있더라는 거죠. 고요하고 좋은 느낌, 평온한 느낌, 행복한 느낌이 아니라 안 좋은 이 출렁거리는 느낌이 어릴 때 3살 이전에 여기 답이 다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파장이 있었다는 거죠. 뭔가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물이 고요하게 있어. 출렁거리지도 않아. 근데 누가 손을 집어서 출렁출렁출렁 했어요. 그럼 이게 막 흔들리지 않아요? 물결이? 뭔가 흔들렸던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 삶에서는 내가 에너지가 의식이고 우리 삶에서는 3살 이전에 벌써 그때부터 이렇게 파장이 막 있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파장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고 모두 여기서 인식이 딱 되면서 여기서 인제 파장이 신념이라는 믿음 체계에서 이게 파장이 막 착 올라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인제 진짜 고요한 상태에서 인식이 되는 순간 가짜 내가 되는 거고 가짜 내가 되면서 감정과 모든 막 이런 것들이 내가 있다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식하는 대로 물질이 빚어지는 거죠, 물질이. 그래서 진짜 아픈 것도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를 미워하고 엄마가 어떻게 나를 갖다가 버리고 나를 세상에 어떻게 고모네로 입양을 시키고 뭐 막 이런 일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엄마를 미워하다 보니까 또 미워하면서 뭐예요? 나를 또 미워하면서 죄책감을 가지면서 나를 학대하면서 그때부터 인식되었던 것들이 죄책감을 가져야 되니까 나를 학대해야 되니까 내가 몸이 상하든지 뭔가 어떤 이유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식되는 순간 물질이 빚어지는 게 인제 염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아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런 그래서 이 모든 게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그냥 드러나는 거. 마음먹은 대로 눈앞의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는 게 나타난다는 거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답니다. 근데 가셔 가지고 양자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어 인제 양자 물리학에 대한 공부를 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쪼끔 뭔가 감이 잡히셨나 봐요. 그쵸? 네. 용어는 들어봤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서유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살짝 들어 올렸다. 물이 반쯤 담긴 투명한 컵이었다. 홍 기자님, 이 물컵이 과연 여기에 존재할까요? 물컵이 그 자리에 있는 걸로 보이지만요. 그다음은 점점 자신이 없어져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작아졌다. 기존의 물리학 시각으로 보면 홍 기자님과 컵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런데 양자 물리학에서 보면 컵의 위치는 홍 기자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있다고 인식하기에 존재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물질의 위치는 그곳에 존재할 확률적 분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고 뭔가 인식하는 순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 장에서 뭔가 이게 그 연결돼 있어서 같은 관계,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들이 나하고 모든 것들이 관계가 있는 거죠. 내 기준으로 내가 모든 것들이 인식이 되어서. 어제도 수업 듣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부인이 있다."라는 게 인식하기 때문에 "내 의식 안에서 존재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내가 슬프고 내가 기쁘고 모든 것들이 내가 남편이고 아이고 내 인식하는 모든 것들에서 있다라는 거. 그냥 쬐끔씩 쬐끔씩 뭔가가 그냥 알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설명을 되새기며 천천히 짚어보았다. 인식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면
생각이 물질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일까요? 인식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어떻게 그래서 그 인식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성공으로. 성공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인식이 우리는 3살 이전에 성공이 안 되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이런 것들이 인식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인식만 바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신 거예요. 굳이 뭔가 있잖아요. 내가 그 뭔가 여자예요? 여자가 있다라는 거는 뭐예요? 남자가 있다라는 거고. 없다는 거는 있다는 거고. 없다 하는 거는 있다는 거잖아요. 완전 온 세상에 다 여자만 산다면 굳이 여자 남자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거 안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라고 하는 거는 또 뭐예요? 남자가 있다는 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인식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요번에도 또 그러시더라고요. 뭐 누가 웃었는데 이렇게 웃는 게 있기 때문에 고상한 게 있다고 또 얘기를 하시고, 뭔가 그렇게 그런데 고상과 좀 뭔가 웃음소리가 좀 뭔가 이렇게 과하게 나는 이런 거와 고상과 이게 이게 인식은 다르지만 곧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라는 거. 그냥 파장이 이렇게 하나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식되는 거에 따라서 근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인식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3살 이전의 사건으로 인해서 성공보다는 부모님이 가난하게 평범하게 사셨더라면 나도 뭐예요? 평범하게 아니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저도 이걸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0 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더 빨리 바꾼대요. 제가 인제 엄마 아빠가 가난하게 평범하게 맨날 진짜 있잖아요. 뭘 하면 성공하는 걸 못 봤어요, 아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안간힘을 쓰면서 했던 게 10 년이 있었고 제가 하는 일에. 근데 거기서 한계를 느꼈던 거예요. 부모님의 이 어떤 정신 세계가 인식이 저한테 또 들어와 있었거든요. 잠재적으로 이렇게 무의식에. 그 무의식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 시간이 제가 인제 걸린 거예요. 성공으로. 완전히 더 큰 성공으로. 그래서 그걸 바꿔야 돼요. 그 바꿔주는 거를 무의식에서 인식을 싹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인제 있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시크릿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거. 세상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게? 정확하게? 잘 없거든요. 저는 이거를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냥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 참 그 '세상을 참 잘 살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단을 또 막 적고 톡도 보내고 막 이랬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 이 사람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 그렇잖아요. 인식을 바꾸면 내가 믿음이 바뀌게 되는 거고. 그게 하루아침에 나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책을 읽으면 내 의식 수준에 따라서 사랑의 밝기에 따라서 해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밝으신 분이 그거를 인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가 되게끔 이해가 돼야 아 아가 되잖아요. 그 이해를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인식이 바뀌면서 믿음이 바뀌면 느낌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는 거죠. 생각은 벌써 올라온 거기 때문에 생각이 물질을 바꿀 수 있다. 제가 전에 그 홍천에 행사 때 딱 가면서 '아 따뜻한 걸 먹고 싶다.' 그랬어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따뜻한 걸 먹고 싶다.'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딱 제 밑을 봤어요. 그렇다고 아래 땅바닥을 본 게 아니라 제 내면의 속을 본 거예요. 제 내면의 속 땅바닥 보는 게 아니라 내면에 '아 따뜻한 걸 먹고 싶다.' 그러면서 내면을 딱 보면서 '내가 진짜 믿고 있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진짜 믿고 있나?' 근데 살짝 '누가 갖고 올라나?' 그냥 뭔가 실험을 한 거예요. 바라는 뭐 이런 거보다는 실험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살짝 제 믿음에서 '누가 가져올라나.' 하면서 약간 울렁거리는 안 믿으려고 하는 울렁거림 이런 게 살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각성하면서 '그래. 누가 따뜻한 게 생길 거야. 따뜻한 게 생겨.'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생각 밑에 이렇게 생각을 해. 현재 의식에선 생각을 해요. 현재 의식은 생각을 하는데 내 깊은 무의식에서까지 믿음이 쑥
쑥 있느냐 이거죠. 제가 쑥 믿었더니 두 잔이 같이 생겼잖아요. 우유 들어있는 달달한 라떼도 먹고 싶고 따뜻한 차도 마시고 싶고 둘 다 따뜻한 거지만, 그리고 생각을 딱 하면서 딱 믿으니까 그냥 딱 오더라는 거죠. 그 믿음이 진짜 내가 무의식에서 이게 진짜 가난한 거, 실패하고 성공이 안 되는 거를 완전히 성공에 대한 거, 부자가 되는 거, 행복해지는 걸 자꾸 이게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무의식에 쑥 넣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당장 가야 돼요.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라도 당장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이 벌면 좋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처음에 초보 때 강의 들었는데 그러는 거야. 아니 선교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만 선교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선교하는 사람들이 뭔가 돈이 없어 가지고 뭐 막 그래야지만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벤츠 타고 다니면서 자기는 선교하고 싶다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질적인 거를 내가 많이 벌 수 있으면 많이 벌면서 누군가 도울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내가 인식이 바뀌는 거, 변화할 수 있다면 변하는 프로그램이 잘 없습니다. 세상에 찾아보시면. 그래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걸 만날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생에 정말 큰 복이라고 보거든요.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찾아오세요. 없어요. 어디서 인생을 바꿔줘요. 우리 엄마가 인식이 바뀌었던가요? 맨날 하지 마, 뭐 어째 저째 너는 뭐 하면서 있잖아요. 보세요. 그 엄마가 바뀌든가 안 바뀌어요. 그럼 엄마 밑에서 자란 우리는 바뀌어요? 이런 교육 안 들으면은요, 안 바뀌어요. 책을 읽는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무의식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무의식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잘 이해했다는 듯 서유는 고개를 끄덕인 후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쿠키를 집어들었다. 초코칩과 얇은 아몬드가 박힌 과자였다. 홍 기자님, 쿠키 만들어 보셨어요? 나도 한 개를 집어보았다. 구워진 지 얼마 안 되었는지 쿠키가 손 안에서 말랑거렸다. 네, 베이킹 좋아해요. 주말이면 아이와 함께 쿠키를 만들거든요. 과자가 노릇노릇하게 익는 것을 보면 왠지 흐뭇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쿠키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손으로 직접 주무르는 반죽을 생생하게 느껴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다. 부드러운 밀가루 반죽이 내 손에 만져지는 듯했다. 반죽을 조금씩 떼내어 아이와 함께 동그라미도 빚고 하트 모양도 만들었다.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귓가에 퍼지는 듯했다.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져갔다. 상상만 한 거예요. 내 얼굴을 보고 그녀 역시 흐뭇해하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처럼 다시 대화를 이끌어갔다.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아요.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하죠.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에너지가 반죽의 모양을 형성하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이 가루였는데, 근데 가루도 없었어요. 밀이죠, 밀. 밀에서도 그 밀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랑으로 씨앗이 생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밀 씨앗을 또 심어서 거기에 사랑을 줘요. 보이지 않는 사랑이 들어가야지, 물하고 거름만 줘서는 안 자라는 거죠. 이 밀가루가 될 수가 없어요. 밀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사랑, 물하고 거름을 줬어. 근데 으이구 이거 있잖아. 자라기만 해봐라 이래 봐요. 자라요? 안 자라잖아요. 으이구 하면서 안 자라잖아요. 근데 거기다 사랑이 들어간 거야. 보이지 않는 그 물질에 온 우주에 퍼져 있는 순수의식의 그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들어가니까 이 밀이 싹 있죠. 싹이 나면서 막 있죠. 다 나서 이 밀이 자라면서 그거를 다 인제 다 곡식을 또 인제 만들어서 그 밀가루를 또 모아 가지고 또 빻아서 이렇게 밀가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랑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제 가루가 생겼어요. 가루가 생긴 거에서 또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인식을 하면서 반죽의 모양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과자까지 나오는 거예요. 과자가 되든 수제비가 되든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다고 이걸 만들어야 되겠어.'라고 인식을 할 때 동그랗게 수제비를 만들든 납작하게 만들든 칼국수를 만들든 과자를 만들든지 식빵을 만들든지. 그쵸.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또 밀가루 반죽의 변화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다 그랬거든요.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하죠. 다양한 가능성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죠.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가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저는.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인식해? 그냥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살고 싶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막내 이모랑 큰 이모가 엄청나게 부자인 거예요. 저희는 가난했어요. 근데 막내 이모네 집도 일 주일에 한 번씩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간 거예요. 가서 본 거예요. 기사도 있어. 파출부 아주머니도 계셔. 우리는 사 먹지 못하는 막 수입 과자, 젤리, 지금은 막 흔하고 막 코스트코 가면 막 잔뜩 있고 이따만큼 있잖아요. 다량으로 막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지금 제가 54 살이니까 40 몇 년 전에는 그게 정말 귀한 거였거든요. 색깔별로 그 무슨 젤리 있잖아요. 그 너무 맛있는 거야. 하나 집어 먹어도 정말 있잖아요. 조카들은 그냥 막 널려 있어서 먹고. 가서 얻어 먹잖아요.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풍요로운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그래도 제가 복이 있어서 저희 집은 가난했는데 본 거예요, 이모네 집에. 큰 이모네도 막 돌 이따만한 돌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면 쫙 잔디가 쫙 있고 큰 어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걸 인식시켜 주면서 먼저 보여주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집은 가난했어도 큰 이모하고 막내 이모가 잘 사는 모습을 처음에 봤어요. 그게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함도 있었지만 그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라면서 그냥저냥 제가 인제 힘이 없을 때는 인제 20살 되고 직장 생활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살지?'라고 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고 어린이집을 하고 직장 다니다 어린이집을 하고 자영업을 하고 실내 놀이터 정그린을 하고 자영업했죠.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 한켠에는 또 있었던 거예요. 싹이. 잘 살고 싶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개를 받았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대요. 그러니까 제가 속안에 있던 게 뭔가 탁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인제, 근데 제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낀 거야. 뭔가 더 많이 된다는데 이게 한계를 느낀 거지. 그러면서 내가 그냥저냥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살아가면 되는 줄 알고 앞만 보고 살아갔는데 어느 한순간 딱 하니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안 커지는 거지? 뭔가 여기서 더 커져야 되는데 왜 내가 답답한 거지?' 몰랐는데 답답하고 이게 안 커지는, 뭔가 이 내면에 답답한 게 있었어요. 이거를 답답한 이 가슴에 뭔가 이 몸에 느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모르는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풀어헤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들어야 되는지 교육을 찾아다닌 거예요, 저는 여기저기. 교육을. 아이고 우리 재건이 일어나 가지고 엄마한테 안 껴 갖고 또 자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지금의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선생님 교육을 한번 딱 듣고 나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있잖아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뭔가 모르게 이렇게 답답했던 게 확 해결은 안 됐지만 뭔가 모르는 희망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도 뭔지 몰랐어요. 인식이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 만나면서 뭐가 이상하다.' 이렇게 막 어두워 있잖아요. 내가 푹 빠져 있잖아요. 그럼 뭔가 이런 걸 듣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체 몰라요. 내가 분노하고 막 이러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다가 병이 나 버리잖아요. 병이 났을 때 '내가 아프네?' 아프면서 또 아픈 거를 갖다가 막 즐기면서, 그러니까 뭔가 아픈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 안에 있다가 안에 그 고통 안에 있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거를 알기 시작을 한다면 인식을 먼저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상태에 있을까?' 그래서 저는 되게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선생님 만났을 때 수업을 들었을 때. 그래서 저희 신랑이요. 뭐 거기 그런 데 가 갖고 교육을 막 가면서 돈을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막 푹 무거워 가지고 1년 동안 일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긴 다녔는데 열정적으로 다니질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갔다 와 가지고 신이 나 갖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가지 말라."고 막 이러더니 있잖아요. 저보고 "또 가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뭔가 애가 밝아진 거예요. 밝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마음 편하게 또 갔죠. 그때는 또 인제 지금은 신랑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막 다니는데 내가 가고 싶으면 가지. 근데 옛날에는 막 가지 말라 그러면 미치게 되는데 그래도 갔어요. 몰래 갔죠 그때. 떳떳하지 않게 그때는 갔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게 두려워하는 게 어릴 때 3살 이전에 엄마가 동생 낳았을 때 엄마가 동생 낳으러 갔을 때 그때 느꼈던 것들이었구나.'라는 게 인식이 되면서 그 인식을 전환을 시키는데 선생님 교육을 들으니까 맥락이 바뀌면서 이 인식을 바꾸는 거야. 에너지 장에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부정적이었던 게 긍정적으로 자꾸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 그래서 그 인식을 내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 내가 어떤 걸 느끼지?' 저는 얼마 전에 알았다니깐요. 올해 초에. '정말 비난을 많이 하는구나.' 그게 인식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반짝방에 보면 의식의 밝기 올려주잖아요. 우리 김민규 님이 색깔까지 촥 칠해 주셔 가지고 그냥 얼마나 예쁜 색깔이 그냥 촥 있는지. 그래서 어제부터 또 올려주시잖아요, 우리 민지 님이. 근데 의식의 밝기를 제가 그러니까 저를 이 수업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인식이 안 됐어요. 저라는 존재 어떤 의식으로 있는지. 근데 에너지 의식의 밝기 있잖아요. 거기에다 여러분을 거기다 딱 대비를 딱 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외워 가지고 '내가 어 분노하네. 내가 뭔가 말하기 싫어할 때 자존심 상해하네. 175 네. 화나고 있네. 150 이네. 내가 바라는 마음이 있었나? 125 네. 흔들거리고 두려워하는 게 있네. 뭔가 울렁거리고 초조해하고 이런 게 있네. 100 이네. 슬프네. 눈물이 나네. 슬프네. 75 네. 이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딱 알면 아는 순간 괜찮아져요. 이게 괜찮아지는데 이유를 찾아야 되죠. 아는 순간 막 분노만 하고 있는 게 '분노하네.' 하면 분노가 그래도 좀 약간 이렇게 갭이 좀 생기죠. 근데 왜 분노하고 있는지는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 답이 다 어디요? 어디서부터 인식이 됐어요? 3살 이전에. 그전에도 뭔가 있지만 3살 이전의 것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또 저희 딸한테도 그랬어요. "있잖아, 있잖아. 다 지금 느끼는 게 있잖아. 다 3살 이전에 너는 돌 때 엄마가 아빠 때문에 화가 나 가지고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 가지고 탁 너를 보자마자 나갔을 때 그때 네가 느꼈던 그 감정이 거기에 있는 게 지금 느껴지는 거다. 다 지금 느껴지는 모든 것들은 저 사람이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다. 남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니고 다 뭐요? 먼저 인식이 됐던 시점이 있다. 그게 뭐예요? 돌 때다. 3살 이전에 돌 때다. 여기서 찾아보면 답이 다 있다. 근데 그게 사라지네요. 제가요 요새 뭔가 원하는 거를 많이 만나진 않는데 누군가를 탁 만나면 탁 땡겨내는 거예요. 원하는 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강력해지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3살 이전에 그때 거부당했는 것 같아 엄마가 거부하진 않는데 나 혼자 느꼈던 느낌이 있어요, 인식이 됐던 게. 그게 '여기에서 느껴졌구나.'라는 거를 아는 순간 저는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1 번이야라는 걸 아니까 여기서 찾다가 여기 있네. 1번 하니까 아는 거야. 근데 1 번이야라는 게 안 들어오면 답이 1 번이야라는 걸 얘기를 해 주시는데도 답이 1 번이라는 걸 못 느낀다면 찾아도 그냥 '찾아도 뭐야, 찾아도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냥 흘렁흘렁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답이 1 번이라고 그러셨거든요. 1 번. 퇴사 이전에 제일 근원적인 사건에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걸 저는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다 지금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편을 보고도 살짝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울렁거리는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봐요. 나는 그냥 고요하게 있고 싶은 거예요. 고요하게. 고요하게 있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남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저를 보면서 이렇게 보고, 아이를 큰애를 보면서 저를 보고, 둘째를 보면서 저를 보고, 셋째를 보면서 저를 보고, 제가 인제 흔들리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냥 고요하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안내는 해야 되겠죠. 안내는. "엄마 거길 왜 가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게 아니고 막내야." 이러면서 있잖아요. 또 막 얘기를 하고 막 하는데, 어쨌든 환경으로 스스로 고요하고 행복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고요해지면서 사랑이 가득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 드러나잖아요, 고요하다라는 거, 사랑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를 진짜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대방들이 알아요. 그 제 사랑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먼저 인식을 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뭘, 어떤 걸, 성공을 빚어낼 건지 기쁨을 빚어낼 건지, 그쵸? 사랑을 빚어낼 건지, 그게 이렇게 답이 있다라는 거야. 그쵸? 네. 그래서 금속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인식을 해 보세요. 어떤 걸 내가 주로 많이 느끼는지, 사랑의 발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주로 느끼고 있을까? 그걸 잘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